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고득점 합격 공략을 위한 10일 완성 해커스 HSK 4급 쓰기 실전 문제풀이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 1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강의는요. 기본서인 우리 베스트셀러 1위 한 권으로 합격하기 4급 기본서를 보시고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학우님들께서 선생님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학우님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꼭 피드백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몰랐던 어휘들이 있으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항 다 1분입니다. 그래서 총 20문제니까 20분 시간 배분하셔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 풀고 선생님하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문제 다 풀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본서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1부분에서는 4개에서 5개의 제시어가 주어집니다. 해석이 아니라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 품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어진 제시어 얼른 확인하시고 품사가 무엇이고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를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제시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许多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许多国家 많은 국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许多는 형용사인데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반드시 더가 있어야 되나 许多일 경우에는 더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 그냥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许多国家 자, 두 번째 제시어 我가 나왔고요. 자, 여러분 시험에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서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시험에 이 구조조사 더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더 뒤에는 항상 무엇이 배치됩니까?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뭘로 사용이 되었다? 관용어.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를 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배치해주면 될까요? 명사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단서겠죠. 내가 이 단어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마지막 4번째. 자, 여러분 취구어 정도는 분명히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연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 쓰기 제1부분에 학교 비책 1번에 보면 어떤 어휘 뒤에 러, 저, 고어가 붙어 있으면 바로 수로 자리에 배치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므로 꾸어가 있으니까 바로 수로 자리에 넣는다. 그럼 제일 먼저 수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취구어. 누가 가본 적이 있고 어디를 가본 적이 있는지 수로가 나오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얼른 잡아보십시오. 我去过许多国家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어야 될까요? 관용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목적어 앞에 어떤 국가, 어느 국가라고 관용어, 목적어만 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주어와 수어와 목적어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순과 그리고 이렇게 관용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 풀고 나서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어휘는요. 독해제 3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기 제1부분에서도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고요. 아시아, 야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我去过亚洲的许多国家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쓰기 제1부분의 문제가 2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2부분의 문제가 1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부분에 많은 좋은 정답을 많이 외워놓으십시오. 선생님이 여러분 이 부분의 정답을 만들어 드릴 때 기본 베이스는 전부 다 기출문제, 1부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넣어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정답으로 넣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야조가 나왔어요. 명사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문장을 만들 때 나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가본 적이 있어. 어때요? 이런 좋은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어디에? 쓰기 제2부분에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많이 이런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我去过亚洲的许多国家 정답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기본 형용사죠, 여러분. 很深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흔히 있기 때문에 정도부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정도부사가 단서가 되어서 바로 어느 자리에 수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 수로문이라는 것을 얼른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자, 我对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对는 뭐죠? 무엇 무엇에 대하여 개사입니다. 개사 뒤에는 보통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서 무엇을 이룬다? 개사구를 이룬다. 그러면 개사구를 이룰 수 있는 성분을 얼른 잡아주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 인상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어는요, 호응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용사 수로문인 션이 나왔는데 뭐가 깊을까요? 당연히 주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인상이 깊다. 그래서 인상 很深 이미 주술을 딱 문제를 풀면서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 몰라도 나는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르는 단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문장상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역할, 위치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은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여러분, 형용사 수로문은 매회 한 문항 정도, 두 문항 정도는 꼭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로 자리에 깊습니다. 션 잡고 주어 누구 있었어요? 인상이 깊습니다. 주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성분. 자, 또의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내가 몰랐던 명사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구에 대한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구나까지만 포인트 잡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1번도 관용어의 문제, 2번도 관용어의 문제. 관용어의 문제는 적게는 4문항, 많게는 6문항 이상 다양한 관용어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므로 꼭 문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4급 어휘인데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잉핀, 여러분 잉핀은요 지원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자 사람이죠. 잉핀저 그러면 뭐죠? 지원자. 그래서 그에 대한 인상이 아주 깊습니다. 션이라는 수로가 나오면 주어, 인상이 깊다, 인상 很深.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습니까? 주어와 개사구가 구조조사도와 함께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그 지원자의 인상이 아주 깊습니다. 我对那个应聘者的印象很深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포인트는 뭡니까? 인상이 깊다라는 호응 구조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印象很深, 印象很深, 印象很深 이런 포인트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印象很深은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출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문형도 나옵니다. 술목의 구조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인상을 남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동사를 기억해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정리입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께서 이걸 반드시 이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관용어로 들어가서 给我留下了很深的印象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어디에 나올 수 있을까요? 쓰기체 이 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인상이 나왔을 때 간단한 표현 인상이 깊다 아니면 깊은 인상을 남겼다 给我留下了很深的印象 이 정도 쓰면 쓰기체 이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给我留下了很深的印象였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许多가 나왔는데요. 许多처럼 所有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명사 꾸며줄 때 여기서는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선택인데 그 뒤에 더가 있으니까 당연히 생략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所有人 더 나왔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보세요. 더가 지금 1번에도 나오고 2번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더 나오면 그때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관용어로 쓰인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批评 뭐죠 여러분? 4급 어휘입니다. 질책하다, 비난하다. 뭐죠 여러분?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세 번째 제시어 한번 볼게요. 누가 있어요? 러가 있죠.
그렇다면 피핑이 여기서는 뭘로 쓰이지 않았다? 동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난, 질책, 명사로 쓰였구나.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단어를 하나의 품사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4개에서 5개의 제시어를 보고 이 단어가 이 예문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봤다라는 受到가 있으므로 비난을 받다, 질책을 받다, 여기서는 명사, 목적어로 쓰였겠죠. 受到了 批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他的看法 기본적인 사급어휘입니다. 그의 견해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술목 잡아보시죠. 자, 수로 누구 있습니까? 受到了 받았습니다. 무엇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에 누구 있습니까? 관용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요? 그의 견해가.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他的看法受到了所有人的批评. 자, 그럼 최근 시험에 처음 나온 그림이 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론하다, 뭐 상의하다 이런 동사가 나오지 않고 처음으로 칸파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1년에 2-3번 시험을 본다? 선생님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매달 시험을 봐야지만이 어떤 제시어가 어떻게 나왔고 처음 나온 제시어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HSK 4급 전문가이고 이거는 여러분께서 꼭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어휘들은 반드시 꼭 시험에 다양한 영역에 처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예문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칸파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칸파 여러분들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외워놨다가 그의 견해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장을 만든다면 이런 문장을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답을 많이 외워놨다가 어디에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他的看法受到了所有人的批评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습니다. 受到批评. 근데 여러분 受到批评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뭐도 나오냐면 제시어만 싹 바꿔서 칭찬을 받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국어는 뭐가 중요하다? 홍, 그죠? 짝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다, 受到表扬 이렇게도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어에 受到 나오고 表扬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문형이구나, 술목의 구조구나 라고 해서 빨리 어순배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칭찬을 받다, 受到表扬까지 대체 어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별표. 지금까지 여러분 이 4번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20회 이상 시험에 나왔습니다. 매달 평균적으로 4회에서 많게는 6회, 8회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40公里 40km가 나왔습니다. 킬로미터, 공리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리가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막론하고 공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시 부사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따유에. 따유에가 뭐죠, 여러분? 대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이 종합 문제를 풀 때, 실전 문제를 풀 때 제가 기본서, 해커스 교재의 합격 비책 어디에 나옵니다 라고 하면 같이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 비책 6번에 실자문과 요자문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요가 나오면 이 요 앞에 따유에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께서 뭘 찾냐면 요를 찾아요. 근데 요가 없어요. 이런 게 난이도 상중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본 틀을 문역을 익히고 나서 응용된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응용된 문제를 여러분께서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꽁리가 나왔고요. 따유에 나왔습니다. 자, 만리장성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어디에 나올 수 있을까요? 쓰기체 이 부분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만리장성 나왔다. 그러면 어떤 문장 쓸 수 있을까요? 4번 같은 예문 활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장청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쯔 나왔고 취리 별표. 선생님 취리가 뭔가요? 너무 중요해요. 취리. 여러분 취리는요 명사로서 거리 간격입니다. 하지만 명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누구랑만 많이 쓰인다. 리라는 문형으로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 리가 나오면 어떤 문형입니까?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문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에는 요가 없어요. 예. 요가 있다면 동사 수러문이고요. 요가 없다면 뭐다 여러분? 스시공리 거리 자체가 뭐가 된다? 수러가 된 이 문제는 명사 수러문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A는 B로부터 명사 수러문. 이 명사 수러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부사를 넣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응용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 누구 있습니까? 이미 이곳은. 그 다음에 B로부터 这儿距离长城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수러는 명사 수러 40公里 앞에 뭐만 넣어주면 되겠다? 따유에라는 부사를 넣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 요가 없어서. 이런 게 활용된 문제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요가 있으면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요가 있다면 동사 수러문, 요가 없다면 이 거리 자체가 수러가 되어서 명사 수러문을 이루고 있는 문제. 자, 그럼 4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문형을 압니까? 입니다. 자, 기본은 뭘까요? A는 B로부터 A, 리, B. 자, 그럼 시험에는요. 리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추리가 나오면 난이도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유의 대신에 뭐도 나올 수 있다? 따까이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께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요가 있다면 동사 수러문, 요가 없다면 명사 수러문.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거리의 간격, 킬로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응용이 돼서 활용이 되어서 어쩔 때는 리 대신에 추리가 나올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따유의 대신에 따까이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꽁리, 술목의 구조인데 요가 생략돼서 이 문제처럼 명사 수러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문형을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A, 리, B, 따까이, 따유에요, 꽁리.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4번 문제 너무 중요하고요. 시험에 쓰기제 이 부분에 꽁리가 나옵니다. 따까이나 따유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만 쓰면 될까요?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를 여러분께서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체 이 부분에 꼭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A는 B로부터 대략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문형 꼭 외워놓으셨다가 1부분과 2부분에 활용하기. 너무 중요합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保证 별표. 여러분 선생님이 열문 쓰기제 일부분 열문항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동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선생님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넣어드릴 거예요. 특별한 동사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장하다는 말이겠죠. 보장한다는 것은 약속하다, 맹세하다 이렇게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保证. 그럼 여러분 保证 딱 나오는 순간 이 保证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구나. 내가 뭐뭐 하는 것을 맹세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保证이 수러고 그 뒤에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 문제 5번을 통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몰라도 되겠지만 영원히 종종 나옵니다. 용년 한 1년에 한 3회 정도는 나오는 어휘입니다. 영원히 용류에 나왔고요. 자, 이에 뿌간 여러분 뿌간은요. 선생님은 사전에 찾아본 간은 동사로 나와 있는데 쌤 생각했을 땐 조동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히 밖에 나가지 못해 뿌간出去
동사 앞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동사로 선생님은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수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도, 감히 동사하지 못한다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앞부가 나왔으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수로입니다. 추추어는 뭡니까? 잘못이 일어나다, 실수하다. 그러면 잘못을 하지 않는다란 말이겠죠. 자, 谁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정한 수로는 누굴까요, 여러분? 보장하다 였겠죠. 긴 목적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긴 목적어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답이 뭘까요? 保证 수로 자리에 넣고요. 그 앞에 뭐 넣을 수 있습니까? 부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맹세하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못합니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谁를 주어 자리에 놓고 어느 누구도 감히 약속할 수 없습니다. 谁也不能保证. 그러면 그 뒤에가 뭐죠? 긴 목적어.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습니까? 수로 앞에 부사어, 부사까지 있는 이거 자체가 保证의 이하의 목적어로 활용이 된 경우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문인데 이거 난이도상 학생들이 이거 의미도 해석을 못했고 어떤 유형의 문제일지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保证 종종 많이 나오는 동사,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영원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谁也不敢保证永远不出错. 누구나 잘못,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谁也不敢保证永远不出错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证,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선생님 또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保证, 긴 목적어입니다. 제가 맹세할게요. 약속할게요. 我保证. 그 이하가 뭡니까? 긴 목적어. 앞으로 다시는 담배 피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以后 다시는 再也不. 역시 동사가 뭐가 되었습니까? 목적어가 된 경우겠죠. 담배를 피지 않을 거라고 不抽烟了라는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나는 뭐뭐뭐뭐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我保证, 我保证, 我保证까지 응용해서 문제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빵주가 뭐죠? 동사로서 돕다 입니다. 자, 这位律师 여러분 또 직업군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 律师 정도는 직업군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提供 뭐죠, 여러분? 제공하다 동사입니다. 빵주도 동사, 提供도 동사. 그러면 하나는 동사가 아니라는 걸 빨리 캐치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장은 뭐죠? 부사입니다. 자주, 장의 축약형이겠죠? 이렇게 이름절로 쓰이고요. 자, way 나왔습니다. 여러분, way가 개사예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개사니까 그대 명사 나왔겠죠? 여러분, 이 단어 몰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주 누구를 위해서. 런이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은 모르는 단어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넘겨서 문제 풀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당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위해서네. 중요한 건 품사라는 거죠. 부사, 개사, 구. 그러니까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될까요?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20% 정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변호사가 자주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돕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제공합니까? 당연히 도움을 제공하는 거니까提供이 올바른 수로겠고 여기서 빵주는 뭘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라는 거 얼른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런 거에서 마킹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로 잡겠습니다. 제공합니다. 提供 빵주 술목 잡았습니다. 수로 앞에 뭐 들어갈 수 있다? 부사어 들어갈 수 있겠죠. 부사어의 어순, 관용어의 어순 이런 걸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호사가 자주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문제 다 풀고 나서 이 단어가 뭐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가난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穷,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为穷人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단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그렇게 이런 데서 훈련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단어 찾기 위해서 사전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문제 다 풀고 채점하고 나서 단어 개별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这位律师常为穷人提供帮助. 이 변호사가 자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提供이랑 짝지를 이룰 수 있는 제시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도움을 제공하다 말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건 우리 독해제 2부분과 3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덩어리로 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提供服务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이 단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보를 뭐라고 할까요? 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다. 提供信息, 提供信息, 提供信息 이렇게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제공하다, 提供帮助, 서비스를 제공하다, 提供服务, 어떤 정보를 제공하다, 提供信息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기본적인 주술, 목에 관련된 문제는 나옵니다. 당연히 관용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6번 봤을 때 부사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도 부사어의 위치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항지 뭐죠, 여러분? 있다, 잊어버리다, 동사입니다. 자, 뭐뭐시는 뭘까요? 뭐뭐더 시호의 축약형으로 중국어에서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뭐뭐 할 때라는 성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我做, 주어 나왔습니다. 내가 만들다. 무엇을 만들까요? 그럼 그 뒤에 대상 나와야 되겠고. 자, 放盐 뭡니까, 여러분? 술목입니다. 소금을 넣다. 放盐, 옌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지단탕, 우리 듣기나 쓰기 부분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란국입니다. 지단탕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로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만들 때 호응할 수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로 뭐 있습니까? 잊었어요. 무엇을 하는 것을 있습니까?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수로 누구 있을까요? 주어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 내가 계란국을 만들 때 我做鸡蛋汤时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두 번째 수로 잊었습니다. 뭐 하는 걸 잊었을까요? 그 이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소금을 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忘记放盐了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러의 위치는 고민할 필요 없죠. 이미 문제에 같이 붙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계란국을 만들 때 소금 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我做鸡蛋汤时忘记放糖了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뭐시의 첫 번째 수로 주어, 그 다음에 진정한 수로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 왕지. 보세요. 이런 목적어들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번에서는요. 만약에 이번 달에 예일이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문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이 나오면 설탕도 나오고요. 소금을 설탕으로 여겼거나 아니면 설탕을 소금으로 여겼다는 제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받자 구문에 나오는데요. A를 B로 여기다 너무너무 중요한 예문이니까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를 B로 여기다 바 A 땅 정비. 그래서 음식이 너무 짜요. 뭘? 소금을 설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짤 수 있겠죠. 이런 게 듣기 시험에 나옵니다. 없음별 문제 장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把盐当成糖. 크게 읽으세요. 듣기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학생들이 그냥 멘붕이었어요. 왜? 문형을 모르니까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把A当成B, 把A当成B, 把A当成B. 그래서 소금 설탕 외우셔야 됩니다. 把盐当成糖. 소금을 설탕으로 생각하다. 把盐当成糖, 把盐当成糖, 把盐当成糖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다, 왕지 동사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다, 放盐, 옌 나오면 이런 문형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관련된 어휘들을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쪼가 뭐죠? 요일이에요. 그래서 싱치 대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싱치 티엔 대신에 쪼르 나왔고요. 일요일 샹우 오전이 나왔고요. 자, 짜이가 나왔어요. 자, 짜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였을까? 그러면 전체 문형을 보셔야 됩니다. 자, 쩌리우 호이가 뭐죠, 여러분? 교류해.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 지아오 리우 호이라고 읽어주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우리 8번 어떤 문제입니까? 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베이 뒤에 누가 없어요? 행위자 생략된 문제구나. 우리가 앞에서 我的申请被拒绝了 이 예문을 배웠다면 그리고 그거 예문들을 기억했다면 베이 뒤에 행위자 생략됐고 안파이가 나왔고 수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짜이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수러 뒤에 개사구가 결과보로 쓰였다는 것들을 바로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하는 건 어떤 지아오리호의 모임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배정되었습니다. 언제로 배정이 되었을까요? 기타 성분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지아오리호의 빼 행위자 생략됐고 안팔 여러분 안팔만 딱 나오면 안 되거든요. 기타 성분 나와야 되므로 짜이 뒤에 시간이나 장소가 나왔겠죠. 그래서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아오리호의 빼 안팔在周日上午까지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정하다 안배하다 동사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언제로 배정이 되다라고 했을 때 안排在, 안排在, 안排在까지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이 뒤에 누구 생략될 수 있다? 행위자 생략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난이도 4항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넣어드렸는데요.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버리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쌤이 편지 봉투 외우라고 했죠? 여러분 이 문장 쌤이 가릴 테니까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편지 봉투가 여동생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신펑被妹妹 그렇죠. 어디에 버려졌다. 결과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용이에요. 扔进垃圾桶了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편지 봉투를 버리고 있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예문들 활용할 수 있겠죠. 信封被妹妹扔进垃圾桶了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자 구문이나 베이자 구문 이런 구체적인 동작이 나왔을 때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기타 성분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 예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우리 해커스 기본서 합격 비책 7번, 8번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문제 다시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이 나왔습니다. 실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뒤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1강에서 안 선생님 알려드렸는데요. 안 나오면, 이 안만 나오면 알매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무엇에 따라. 누구의 축약형이에요? 안짜오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덩어리로 쌤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짜오, 순슈,排列, 排队, 站好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순서에 따라. 안짜오 누가 눈에 쓱 보이세요? 순슈. 그래서 순슈를 딱 보는 순간 안짜오가 뭐죠? 무엇에 따라 개사구나라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장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장은요. 어떤 경기장으로 나오다, 입장하다라. 여러분 이 단어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동사라는 건 추가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동사라는 거 안다면 실더는 뭘까요? 선생님이 2강에서 설명해드렸던 실더 강조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실은 동사가 아니라 더는 간용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실더 강조 구문입니다. 자, 운동员, 운동선수 나왔고요. 그럼 뭘 강조할까요? 안짜오, 什么顺序 이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실더 강조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실과 그 다음에 더 사이에 무엇을 동사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덩어리로 외웠던 안짜오 순슈 이것만 딱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서에 따라 입장을 합니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안, 什么顺序, 什么가 나왔으므로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라는 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선수들은 어떤 순서에 따라 입장을 합니까? 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 그래서 9번은 조금 어려운 게出场이라는 동사 모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按照 대신에 안이 나온 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按照의 짜오는 생략해서 안만 단독으로 쓸 수 있겠고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안짜오 순시만 기억하시더라도 문제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어떤 순서에 따라 입장을 합니까?
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손을 흔들면서 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급어휘 순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런 좋은 예문들을 외워놓으셨다가 어디에 쓰기 제2 부분에 활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어떤 순서에 따라 입장을 했습니까? 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 까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순서에 따라 按照顺序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是一道 강조 구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是一道 강조 구문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是과 더 사이에 동사 발생했어요. 근데 어떤 원인에서 자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요는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부터 어떤 원인에서 이 뒤에 있는 동사의 주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주체 요만으로도 주체 강조하는데 是的를 한 번 더 써서 주체를 행위자를 한 번 더 강조하는 행위자를 2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불은 어떤 원인에서 발생한 겁니까? 那场大火是由什么原因发生的? 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是的 강조 구문이 이해가 안 되시는 학우님들께서는요. 우리 학교비책 쓰기 제1부분 12 是的 강조 구문 한번 보세요. 고스란히 똑같은 예문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화재는요. 어떤 원인에서 발생한 겁니까? 제시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수는 똑같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쌤이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那场大火是由什么原因发生的?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是的 강조 구문도 특수문용으로 나올 수 있는데 是的 강조 구문이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예문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시험에 표가 종종 나와요. 表 이렇게 여기서 조사표, 调查表 한자 보면 조사표라는 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부 여러분? 한 부, 두 부를 세는 단위 分 나와서 80부, 80분 나왔고요. 니바, 받자금은 나오죠. 자, 선생님하고 뭐 배웠어요? 복사하거나 예습하거나 그 다음에 복습하거나 정리하거나 치우거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받자금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선생님이 드린 예문 마음에 안 들면 이 예문 써도 되잖아요. 복사하고 있을 때 후인 넣어주면 되겠고 받자, 바디는 명사 나와야 되니까 명사 누구 있습니까? 띠아오 자비아오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호응 구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띠아오 자비아오는 어떻게 세요? 한 장, 두 장으로 세니까 그 뒤에 띠아오 자비아오 명사만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당신이 이 조사표를 니바, 这张调查表 구체적인 동작 누구 있습니까? 후인. 그 뒤에는 항상 결과 나와야 되니까 80부, 80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당신이 이 조사표를 80부 복사해 주세요. 你把这张调查表复印 80분. 너무 좋은 예문입니다. 그래서 후인 하울러 그 예문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이런 예문들도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출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포도나무, 사과나무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대신에 와인이 나왔어요. 와인을 뭐라고 할까요? 부타오지오 이렇게도 응용이 되는데 와인을 한 상자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큰 상자, 라면 박스에 담겨져 있는 큰 상자를 얘기할 때 시향이라는 양사를 써요. 한 상자, 두 상자 셀 때. 그래서 이 한 박스에 와인을 把这箱葡萄酒 어떻게 해달라? 옮겨주세요. 빤 어디로 옮겨달라? 어디까지 옮겨달라? 빤다오 항상 결과가 나와야 돼요. 주방으로 옮겨주세요. 빤다오 주방바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왜?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2인칭 주어 생략될 수 있겠죠. 이렇게 2인칭 주어가 생략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인 한 상자를 주방에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역시 받자구문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니바, 니 생략되겠죠. 니바 这箱葡萄酒搬到厨房吧.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搬到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성분들이 다양한 것들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예문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받자구문, 베이자구문, 랑이란 사역동사를 쓴 경험은, 조년문, 是的, 강조구문 등의
우리 특수문형들이 다양하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문형들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쓰기 제1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남자가 이제 경기에 참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제시어 보니까 이거 뭐죠? 지다, 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가 나오면 듣기 문제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반되는 어휘가 나와요. 그리고 듣기에는 비슷한 어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만 외우시면 안 돼요. 뭐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다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선생님 이기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역시 큰 글자로. 와 선생님 이게 도대체 한 글자입니까? 네. 이거 이제 우리 독해하고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다, 수, 이기다, 이인까지 선생님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쓰는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그래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몇 번은 좀 쓰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다 시작 이잉이에요. 이렇게 쓰는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지다 수 이기다 잉 이렇게 상반되는 어휘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시합에 참가했는데 실망하고 있는 그림이 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실망할까요? 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나왔지만 그 그림을 보고 실망하다까지 도출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술목 들어가겠습니다. 원인 결과의 논리 구조로서. 자, 여러분께서 한국어로 들어가 보세요. 그가 이번 시험에 져서 실망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까 유쾌함을 느끼다 누구 있었습니까? 간다오 위콸. 여러분 쌤이 오늘 지금 3개 더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그가 시합에서 져서 시작. 他输了这次比赛. 술목 잡으세요. 그가 이번 시합에서 져서 他输了这次比赛 실망함을 느꼈습니다. 시작 感到非常失望. 조금 전에 봤던 예문 기억나시죠? 感到 위快 이거 대신에 선생님이 뭐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제시어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실망함을 느꼈다 感到非常失望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 나올 수 있고요. 시험에는 뭐도 나왔냐면 실왕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수와 실왕 나왔을 때 이런 문제 바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가 이번 시합에서 져서 실망함을 느꼈습니다. 他输了这次比赛感到非常失望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 지금 갑니다. 시험에는요. 누군가가 감격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까 쓰기 제 2부분에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감격함을 느꼈다. 제시어만 딱 바꾸세요. 感到激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시작. 感到激动 오케이. 자, 흥분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感到兴奋 한 번 더. 感到兴奋 이런 걸 여러분께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느껴요. 너무 괴로워해요. 그랬을 때 괴로움을 느낀다. 感到难过 感到难过 이런 게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선생님하고 지금 5개 나옵니다. 아까 유쾌함을 느꼈다. 感到愉快 그 다음에 우리 실망함을 느꼈다. 感到失望 그 다음에 감격함을 느꼈다. 感到激动 感到兴奋 感到难过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움을 느꼈다. 感到吃惊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충분하지만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실증이라는 동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함을 느꼈다 대신에 우리 놀라움을 느꼈다. 感到吃惊 이렇게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술목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어휘들과 문형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뭐 마음을 느꼈다. 感到 까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아까 쓰기 제1부분에서 누구 나온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간시에 축하합니다. 주허 나왔어요. 자, 여러분 트로피 들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트로피를 왜 외워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 트로피가 뭐지? 이러고 있어요. 트로피 몰라도 돼요. 여러분 트로피를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좋은 성적. 누가 뭐라고 해? 괜찮지? 우리 아까 주허 나왔을 때 뭐 외웠어요? 좋은 성적 받은 걸 축하해요.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적 찜찜한데 요새? 그러면 대상 아니면 1등상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상 가지고 왔어요. 지향은 우리 듣기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단어로 나왔어요, 여러분? 보너스, 지향진. 그래서 이 지향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대상 들어갑니다. 시작. 다지향. 그럼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대상 받은 걸 축하합니다. 별거 없잖아요. 대상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祝贺你获得了大奖 이거예요. 그래서 쓰기책 일부분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당신이 대상 받는 것을 축하합니다. 祝贺你获得了大奖
祝贺你获得了大奖. 祝贺你获得了大奖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祝贺가요. 어떤 그림에서 또 나왔었냐면 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문장을 만들고 싶냐면 모두가 축하하고 있어요.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축하하다를 또 이상한 문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한국어의 문장을 중국어로 고스란히 바꾸면 안 돼요. 그 표현을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가고 싶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축하를 표시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누구누구에게 축하를 하다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개를 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덩어리로 가져왔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축하를 표시하다. 덩어리로 외우세요. 向他向A 축하를 표시하다. 表示그 다음에 축하를 표시하다. 表示祝贺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하다가 수로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술목의 구조로도 되고 싶은 이런 문장을 쓰고 싶은 학우님이 계세요. 그래서祝贺 우리가 배웠던 거 써도 되지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문장으로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해, 모두가 그에게 축하를 표시하다 가능하겠죠. 大家都向他表示祝贺. 大家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뭐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나에게 축하를 표시합니다. 大家向他 혹은 大家都向他表示祝贺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祝贺. 명사로 쓰였을 때는 축하를 표시하다. 누구를 향하여 축하를 표시하다. 向A 表示祝贺.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문 너무 좋죠? 일부분에 최대한 나왔던 것들을 이 부분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별표.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학생이 도무지 어떤 문장을 써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요. 듣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되다. 늦지 않다. 뭐 있어요? 라이더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라이더지만 하면 안 돼요. 이 라이더지의 부정 형태까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더지에 관련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 라이더지는 선생님이 중국에서 많이 썼는데 선생님이 이제 공항을 가려고 해서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늦게 이렇게 챙긴 거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지금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시간적 여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아요. 시간적 여유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이더지가 나오면 어떤 제시어가 들어가야 된다? 출발하다.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출발해도 시작 现在出发也 지금 출발해도니까 이거 딱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출발해도 시작 现在出发也 시간적 여유가 됩니다. 시작 来得及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문제를 드리는데 시험에 나왔던 예문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말하기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좋은 문장을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HSK 4급 수업은 선생님 기본 수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정말 말하기에 도움될 수 있는 선생님 좋은 표현들 많이 넣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의 희망은 여러분들께서 4급 당연히 고득점으로 딱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말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문장들 많이 외우셔야 돼요. 지금 출발해도 시간적 여유가 됩니다. 现在出发也来得及 너무 좋죠. 처음에 라이더지 대신에 선생님이 뭐도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늦었다, 라이포지. 참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그럽니다. 주말에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지금 출발하면 아마도 늦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갈게요. 지금 출발해도는 똑같습니다. 现在出发来不及了.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국 사람이 어떤 부사를 쓰냐면 늦었다. 이거 나쁜 결과잖아요. 나쁜 결과를 도출할 때 이런 부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가지고 왔겠어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파 이런 부사를 많이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 지금 출발하면 아마도 늦을 것 같은데요. 이런 뉘앙스. 그래서 现在出发恐怕来不及了. 이 두 개의 예문 외우세요. 시간적 여유가 되다, 늦지 않다, 来得及 이미 늦었어요, 来不及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现在出发恐怕来不及了. 자, 쌤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콩파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콩파 대신에 이미 늦었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미 누구 있어요? 이징.
대체할 수 있는 부사. 그래서 콩파를 넣든 이징을 넣든 어쨌든 부사는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아마 늦을 거예요. 现在出发已经 혹은 恐怕来不及了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来得及, 来不及 난이도 상중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쓰기 이 부분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와닿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쓰기제 1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민족춤 공연이 너무 훌륭하다. 여러분, 앞으로 경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시합이나 이런 제시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징쥐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징쥐만 봐요. 그런데 징쥐가 나왔을 때 징쥐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훌륭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훌륭한데 우리 정도부사 좀 수준 있는 부사 4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했을 때 十分精彩 이런 제시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아까 민족 춤 공연 그때는 명사로 썼는데 여기 선생님이 동사로 사용해서 그가 공연하는 경극이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관용어로 他表演的京剧十分精彩他表演的京剧十分精彩 참 여기에서 여러분 그림이 바뀌고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무술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무술 꽁푸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중국 무술, 중국 꽁푸 어느 자리에 징쥐 자리에 이런 데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가 선보이는 중국 무술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他表演的中国功夫十分精彩 이게 활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에는 뭐도 나올 수 있습니까? 최근 시험에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경기가 这次比赛 그래서 여기서는 这次 그가 공연하는 시합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这次比赛 아니면 그가 참가하는 경기가 他参加的比赛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어는 바뀌어서 뭘 요구하는 문제다? 징차이라는 제시어를 요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 호응할 수 있는 형용사를 요구하는 문제고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 호응할 수 있는 동사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런 걸 여러분께서 같이 짝꿍으로 외워주실 때 장문에 정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좋은 예문들로 나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선보이는 명사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런 뼈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쓰기 제2부분의 주제는요. 이런 거예요. 너무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에요. 매년마다 무조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딱 드린 예문에다가 제시어만 싹싹싹 바꿔서 응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그런 거 있었죠. 선생님이 직업군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업으로 하자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 기자, 记者 이런 것들요. 경찰, 警察가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시어는 이런 게 나왔지만 필요한 단어는 뭐였습니까? 대다, 成为가 사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한 명의 우수한 응이 되고 싶습니다. 我想成为一名优秀的직업군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것처럼 5번부터는 여러분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 5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시험에 동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물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게 호랑이, 라오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쌤이 라오후가 나오면 어떤 학우님께서 쌤한테 써주신 수학 후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학우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독해 파트에서 선생님이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쌤 저는요 쌤이 호랑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근데 딱 시험에 보니까 후덜덜 나온대요. 나왔대요. 근데 다행히 외우고 갔대요. 설마 하면서 안 외울까 하다가 외워서 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남겨놨냐면 오쌤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업 시간에 한번 써먹어봐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오쌤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호랑이가 정말 시험에 나오니까 이 문장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랑이, 라오후. 자, 그런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한 번은 보호하다가 나왔어요. 보호하다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오후가 나옵니다. 자, 바오후가 나왔는데 그때는 중국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판다. 시험에 그림에 판다가 나왔는데 바오후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시용마오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어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우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자랑거리는 꼭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국 경극, 징쥐, 무술, 공부 좀 뒤에 나오는 만리장성, 장청 이런 단어들을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판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시용마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만든 문장 아니에요. 쓰기 제 1번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자, 호랑이는 동물이래요. 여러분께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老虎是动物. 판다는 동물입니다. 熊猫是动物. 출발 좋죠. 여기다가. 그런데 어떤 동물이에요? 중심 보호를 받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중심 보호 이걸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문 너무 좋습니다. 외우세요. 그래서 老虎是动物. 근데 어떤 동물입니까? 중심 보호를 받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관용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어려운 것은 보호가 보호하다로 쓰이지 않고 중심 보호라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어려웠고 중심이란 제시어가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께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랑이가 중심 보호를 받는 동물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老虎是受到重点保护的动物. 그러면 판다로 바꿔볼게요. 熊猫是受到重点保护的动物. 이런 모범 답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기출 예문이에요. 되겠죠? 자, 두 번째. 老虎가 나왔을 때 또 쓰기 제1부분에 이런 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총라의 매요는 너무 중요할 것 같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태껏 뭐한 적이 없다. 여러분, 매요가 나오면 동사 뒤에 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껏 호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我从来没有看过老虎 이게 나왔는데 앞에 누가 나왔냐면 더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더가 딱 나왔으면 반드시 어디 앞에?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형더예요. 근데 형더가 나오지 않고 근거리, 찐距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어디 앞에? 수로 앞에만 넣어주시면 되는 눈.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这么近距离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보면 실제 시험 현장에 가셔서 이런 문제를 보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가 나왔던 예문은 딱 두 개. 나는 여태껏 이렇게 가깝게 호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我从来没有这么近距离的看过老虎. 근데 판다가 나왔을 때는 바오후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문이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老虎是受到重点保护的动物. 熊猫是受到重点保护的动物. 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 너무 좋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 나오는 어휘가 있습니다. 자, 만두가 나옵니다. 饺子. 여러분, 이것도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얼른 오셔서 제가 만든 만두 좀 드셔보세요. 그럼 첫 번째 동사 뭐 있어요, 여러분? 오다, 시작, 라이. 그 다음에 맛보다, 장을 연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오셔서 大家快来 드셔보세요. 장. 이 정도의 기본 어휘는 외우셔야 되겠죠. 내가 만든 명사.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먹는 대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6번은 먹는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오셔서 제가 만든 명사 중 드셔보세요. 大家快来尝尝我做的名사饺子.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나왔던 명사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찐빵, 바오즈. 그럼 여기다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들어갑니다. 大家快来尝尝我做的包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도 나올까요, 여러분? 초콜릿도 나오고 있습니다. 巧克力. 그럼 들어갈게요. 大家快来尝尝. 여러분, 요즘에 수제 초콜릿 있잖아요. 我做的巧克力. 너무 쉬워요. 먹는 대상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뭐도 나오냐면 과자 나옵니다. 빙간. 그러면 大家快来尝尝我做的饼干. 얼마나 간단합니까? 되겠죠, 여러분? 먹는 대상이 나오면 이 예문을, 동물이 나오면 그 예문을,
직업구에 나오면 선생님이 드린 예문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너무너무 간단할 것 같아요. 되겠죠? 6번입니다.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마시는 대상이 나옵니다. 생수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矿泉水. 여러분, 마시는 대상은 矿泉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시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오렌지 주스, 果汁이었죠. 자, 이런 마시는 대상이 나오면 이건 선생님이 중국에서 유학할 때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이 생수 좀 저에게 주세요. 이 주스 좀 저에게 주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때 뭘 써야 된다? 받자구문을 써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생수죠. 생수는 보통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你把这瓶矿泉水 나에게 주세요. 给我一下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뭐만 바꾸면 되겠다? 矿泉水 대신에 果汁 바꿔주시면 되겠죠. 你把这瓶果汁给我一下 끝. 동물 나오면 먹는 대상 나오면 마시는 대상 나오면 이런 문장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주셔야 되는 팁.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그림이 바뀔 수 있어요. 냉장고가 열려져 있어요. 그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탁탁탁 3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果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써야 될까요? 그림이 바뀌었으면 그림이 바뀐 거에 따라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쌤 냉장고에는요 주스가 3병이 있네요. 우리가 오늘 많이 배웠던 조년문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냉장고에는 그러므로 냉장고 못 쓰면 안 돼요. 냉장고에는요 3병의 주스가 있습니다. 冰箱里有3瓶果汁 이렇게요. 만약에 果汁 대신에 생수가 나왔다면 冰箱里有 몇 병의 1瓶, 2瓶, 그 다음에 矿泉水 이렇게만 수량 구조 바꿔주시고 대상만 바꿔서 이렇게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런 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좋은 예문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여러분, 쌤이 아까 만리장성 나온다 그랬어요. 쌤 만리장성 알겠는데요? 너무 쉽겠는데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좀 좋은 예문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쓰기 제 1부분에서 배웠던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 值得. 선생님이 值得 활용해 볼게요. 만리장성은 어떤 곳인데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괜찮죠? 들어갈게요. 장城市值得去看的地方.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를 써내셔야 돼요, 여러분. 만리장성은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장城市值得去看的地方. 장城市值得去看的地方. 장城市值得去看的地方까지 넣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또 역시 쓰기 제 1부분에 나왔던 예문인데요. 친구가 저를 초대했어요. 같이 만리장성에 가자고. 여러분 오늘 초대하다 쓰기 제 1부분에서 배우셨죠? 누구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에서 邀请 연동문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他邀请我一起去爬长城. 여러분 만리장성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파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동사 몇 개? 3개.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뀔 뿐이다? 제시어만 바뀔 뿐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他邀请我一起去爬长城까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예문들 외워놓으셨다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8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은요, 쌤하고 바로 앞강에서 배웠는데요. 유쾌함을 느꼈다. 感到愉快. 감격함을 느꼈다. 感到激动. 실망함을 느꼈다. 感到失望. 놀라움을 느꼈어요. 感到吃惊.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해드렸던 흥분함을 느꼈습니다. 感到兴奋. 그렇다면 여러분兴奋이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될까요? 感到兴奋 정도는 나오겠죠. 왜 흥분함을 느꼈을까요? 원인. 여러분 2명의 사람이 졸업을 하고 있네요. 졸업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졸업하다 바로 덩어리로 나와야 되는 게 어디를 졸업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위가 나와야 되겠고요. 보통 그림을 보면 2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리아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중국 사람들의 어감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 둘이 북경대학교를 졸업해서 타말리아 毕业于北京大学 결과
흥분함을 느꼈습니다. 感到非常兴奋 이런 좋은 예문들을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졸업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싱펀도 나올 수 있고요. B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그림을 바꿔볼게요. 한 사람이 트로피를 들고 있어요. 왜 트로피를 굳이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대상을 뭐라고 할까요? 따지양. 그래서 그녀가 대상을 받아서 她获得了大奖 흥분함을 느꼈어요. 感到非常兴奋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따지양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1등을 해서 1등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작, 第一名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등을 하다 拿到了第一名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운동복을 입고 막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싱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가 1등을 해서 他拿到了第一名 어때요? 흥분함을 느꼈습니다. 感到非常兴奋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따라서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베이스를 활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겠고 흥분함을 느꼈다. 感到非常兴奋 이런 좋은 문형들을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9번입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뭐 하기 전에. 여러분 뭐뭐 之前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시험 전에 여러분 어때요? 考试之前 어떠함을 느낄까요? 긴장함을 느끼죠? 뭐뭐라고 생각하다,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我觉得 이런 게 나오죠. 시험 전에 저는 굉장히 긴장함을 느꼈습니다. 考试之前我觉得特别紧张 너무 많이 써요. 考试之前我觉得特别紧张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험을 어떤 사람이 끝내고 나서 어떤 제시어가 바뀌었냐면 轻松 홀가분하다는 제시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轻松, 시작, 轻松 홀가분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전에는 긴장함을 느끼겠지만 뭐뭐 한 이후에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之后 이런 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考完之后 어떻게 느낀다? 굉장히 편안함을,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我觉得特别轻松 느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뭐뭐 하기 전에는 뭐뭐 之前 뭐뭐 한 이후에 뭐뭐 之后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아까 시원하다 배우셨죠? 뭐 있었습니까? 凉快.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여자아이가 선풍기를 쐬고 있어요. 그러면서 凉快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풍기를 몰라요. 그 단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지금 막 샤워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씻고 난 이후에 洗完之后 동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샤워한 이후에 洗完之后 제시어가 凉快가 나왔거든요. 저는 아주 시원함을 느낍니다. 我觉得特别凉快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선풍기가 나왔다 한들 그런 단어를 몰라도 이렇게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긴장함을 느낍니다. 我觉得特别紧张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我觉得特别轻松 굉장히 시원함을 느낍니다. 我觉得特别凉快 이렇게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